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 다주택자는 안 되고 무주택자나 뭐 집이 있는 사람 살려면 기존 거 좀 팔아야 되고 뭐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요거 곧 해제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뭐 찬반 논란도 좀 있고. 서울의 핵심 지역이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예, 그래서 안 묶인 반포만 날아갔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풀리면 예, 그럼 다 올라- 반포는 다 올라가는 추락하고 나머지가 올라가서 키 올라가는 맞추기 거냐? 할 건지 어. 아니면 반포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따라갈 건지 뭐 아니면 뭐 다 내려오는 반포가 건지 떨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은 한데 아무튼 의견들이 다 다르더군요. 예, 이 네. 이슈들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이 곧 해제가 된다. 예, 예. 어. 일단 그거부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인 이유는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1979년도부터 있었던 그렇게 제도고.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처럼 쓰이면서 이름이 왜 토지거래 허가제냐 했는데 탄생이 토지거래 허가로 탄생을 했고 원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잘 아시다시피 등기부 때 보면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 등기부 표제부에 네, 토지 비율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지에 기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제한하면 아파트 거래도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죠. 모르는 게 그렇게 없어.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거고 당연히 전문가들은 두 진행자 말씀대로 아니 그럼 정정당당하게 주택거래 허가제를 따로 제도로 만들든지 하지 왜 이렇게 전용하냐라는 논란이 있어왔던 게 있었죠.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바람에 원래는 주택거래만 허가하고 싶었는데 그런 제도는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쓰면 딱 되겠네 싶어서 쓴 건데 그러는 바람에 주택과 아무 관계 없는 상가나 이런 것들도 또 묶여서 그 불편함도 있고 네, 예. 그게 아마 토지가 몇 평 이상인 토지의 경우에 그렇게 적용한다 그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남의 초소형 아파트들 중에는 대지 아. 지분이 그 기준보다 밑더라. 그러면 그래서 마음대로 돼. 이 아파트 단지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는데 그 초소형 아파트들은 괜찮아. 그런 아이러니도. 일단 하나씩 배워보죠, 뭐. 네. 일단 서울시에서 해제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 해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아니면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슬라이드 네. 잠깐 보시면 요게 우리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그 서울시에서 시민 토론회 같은 걸 했어요. 거기서 일단 질문이 많이 나왔고 특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줄임말로 많이 하잖아요. 뭐 압구정동, 목동, 잠실, 대치동, 청담동 뭐 이런 곳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 해제해 줄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거기서 슬라이드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요.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 특단의 선택으로 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를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요게 그 나왔던 발언이고요. 이게 아.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발언이 생각보다 셌기 때문에 예. 적극 검토, 뭐 특단의 그러네. 선택을 해제, 뭐 이런 게 단어가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저거는 좀 특별한 시기에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당연히 뉘앙스가 없애는 게 들어가 맞는 거 있었습니다. 아니냐는 뉘앙스였네요. 예,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왔고 보도도 좀 됐어요. 그래서 예. 서울시가 이제 한 장짜리 보도 참고 자료를 내게 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도 뭐 많은 행간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은 하여튼 넓게 해제하는 걸 검토는 해본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뭐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 라인 급감해서 토제 재검토 시기가 온 걸로 보인다라고 하고 여기는 뭐 핵심 요약인 것 같은데 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긴 했으나 이제는 좀 검토할 때가 됐다 해제를 그런 논리고 여기 또 단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 추진을 하는데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진하겠다. 그러니까 다 100% 풀겠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입니다. 이쪽에 국지적으로는 그대로 둘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단서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일부 효과는 있었으나 이제는 좀
시효가 다 한 거 아니냐는 예, 예. 느낌이네요. 예,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보통 작년 7월, 8월에 9천 건까지 갔었는데 지금 지난달에 막 2천 건대거든요. 예. 거래량이 급감한 건 맞고 이게 지난달만 줄은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말대로 한 8월부터 쭉 꾸준히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좀 풀어도 과열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재 상태입니다. 꽤 많은 곳이 지정돼 있어서 서울 면적의 10%가 넘어요. 서울 수도의 10%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예. 보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 여기 색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제 용산 요 철도 정비장 근처 용산역 인근 그리고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 재건축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고가 지역이고 뭐 흑석동이나 봉천동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예. 강북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그러죠. 1,5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정비 사업 지역 뭐 이렇게 동대문, 신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도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 근데 여기 나와 그 아까 보도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정한 이후에 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가격이 비싸니까 네. 부동산 가격을 좀 잡자. 여기 너무 많이 올랐네. 여기 있는 허가구역 지정. 네. 그냥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예상될 시에는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게 재량을 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미리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2020년에 이쪽 그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쪽 2027년 6.17 대책으로 예. 지정을 했고 그 다음 해 이제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 지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5년 가량 지금 유지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은 잦아들었고 적어도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계량 실증 분석으로도 일단 가격 안정 자체는 달성은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려면 지금 현 상태는 뭐냐? 뭐 왜냐하면은 그 거래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 신고를 하면 보름 내로 허가 여부를 알려주는데 일단 요건이 네, 그러면 저는 이거 사고 싶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이걸 예. 미리 뭐 주민센터 같은 데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 신고를 하는 거죠. 구청에 신고를 하는 하는데 거예요? 보름 내 비교적 빨리 구청이 이제 가부를 알려줍니다. 근데 보면은 요건은 예. 최종 1주택 구매일 것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예. 1주택이 있어도 파는 걸 그 매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걸 지켜야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집을 사도 예. 이런 지역들에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그리고 전세 주면 안 되고 전세 줄 수가 없고 본인이 그 반드시 세대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나는 내 아들하고 같이 살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취득 원가의 7에서 10%니까 예를 들어서 10억대 아파트라고 그러면 억 단위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와. 좀 이걸 어겨서 하기는 쉽지 않고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면 그러면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예, 벌금을? 연마다 부과됩니다. 연마다 와. 부과가 되고 그거 안 내면 국세 체납에 준해서 뭐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딱지 같은 것도 붙을 수가 있고. 이행 강제금 주로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네. 여기 허가를 해서 샀어요. 네. 근데 그 안 팔고 있으면 네. 너는 빨리 팔아. 네. 그렇게 벌금을 뭐 부과한다는 그럴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 치렀을 때 무섭네. 기준으로 최종 1주택 구매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잔금 치르고 3개월 내 입주 그리고 6개월 내 하여튼 3개월 안에 입주하고 그 후로 2년을 내리 살아야 되는 거죠. 실거주를. 아니 그러면 규제가 강한데 들어보니까 네. 집값을 잡는 데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효과는 어쨌든 있었다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어. 뭐 흔히 말하는 투자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지금 설명으로 복잡했지만 정말 살지 않으면은 이사 가기가 좀 주저되는 그런 요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뒤에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뭐 거래량도 급감하고 가격도 미지정 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면 가격도 많이 억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매수하기 불편하게 해놓아서 그 지역에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기 어렵게 만든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전역이다. 그걸 다 묶었다. 예. 그러면 집값을 잡은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런데 반포를 빼놨잖아요. 네. 반포인데 왜 빼놨어요? 내 말이. 뭐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 정확한 이유는 몰라.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요런 요건일 때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지정하는 거죠? 그 근처에 꽤 큰 호재가 있을 것 같아서 들썩들썩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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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반포는 뭐 세빛 둥둥섬 말고 뭐 있어? 뭐 그러니까 반포는 뺀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잠실에서도 잠실역 이쪽은 하고 그러니까 저 뭐 파크리오는 빼고 이러는 바람에 그 여기는 왜 뺐어? 그러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빠니까 빠진 지역이 독주하면서 우리 여드름짬에 이쪽으로만 하면 이게 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2배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잘 안 오르는 요건이 있는데 원래 집값이라는 게 키 맞추면서 가잖아요. 네. 야, 3년 전만 해도 다이다이였는데 똑같이 20억, 20억이었는데 반포만 40억 됐다. 그럼 나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25억이라 30억은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컨센서스가 생기니까 네. 그 가격에도 슬슬 거래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끌어올라간 게 저절로 끌어올라간 거지. 이게 만약에 안 그랬으면 다가 이렇게 이뤘을 텐데 이 레벨이 얘 혼자 올려 그리고 얘 보고 같이 그냥 따라 끌려 올라가는 이 레벨보다 과연 낮았을까? 뭐 높았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 묶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다 묶든지. 경기권까지 다 묶어라 차라리. 빨리 다 묶고 집값 잡혔다 싶으면 풀고 해야지.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뭐 설득력이 있는 것 예, 같고요. 그럴 수 그 있겠네. 계량 분석도 사실은 예. 연구자들도 되게 좀 힘든 게 있죠. 왜냐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구체적인 호수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분석에 한계가 있고 지금 2%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합적인 분석까지는 못했어요.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찬반 의견이 계속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는 토어제는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린 것듯이 그 토지 거래를 어떤 보상 수요, 보상가 부풀리기, 산단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데 지정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 원래 그런 그래서 법의 취지로 만든 2020년 법인데. 서울에 갑자기 도입된 거지. 그래서 예. 이건 전용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전용은 안 된다라는 게 이은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회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또 서진영 경희연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거의 절벽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 8월에 비해서 뭐 지금 반의 반토막 거래가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게 해제 찬성 의견입니다. 이게 서 교수님도 의견도 그렇고 서울시의 의견도 어차피 이거는 집값을 막으려고 예. 넣은 거니까 예. 즉 요즘처럼 부동산이 약간 애매할 때는 그냥 이제 철회하는 게 지금 타이밍이 맞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네요.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법문에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라고 돼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지정하면 그만인데 기간도 원래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법문에는 그렇게 돼 법문엔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안 된다.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슬라이드 보시면 임재만 세종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많이 줄고 비교적 하향 안정화됐다는 것, 서울 집값이 그런 건 알겠다. 그렇지만
양극화도 있고 강남 집값은 언제든지 방심하면 튀어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그냥 더 봐도 된다. 지금 실거주자가 뭐 강남에 진짜 실거주 요건이라면 들어가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건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2% 말대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네. 누르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만약에 좀 누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네. 어쨌든 이게 사유재산도 정책은 너무 불편하니까 좀 풀긴 언젠간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풀었을 때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안정돼 간다고 오히려 보는 분들도 있고 야 부동산 너무 요즘 심각해라고 보는 분도 있으나 네. 어쨌든 그런데 강남을 다 강남 지역이 유망한 지역들인데 풀었을 때 탁 튀어오르면 그건 괜찮을까? 그런 걱정은 드네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고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지만 절충안도 있는데요. 절충안도 예,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예. 이 서울시에서 맡긴 연구 영역도 한 지규현 교수,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풀지 말고 예. 선별 해제를 해보고 거기가 안 대표 말씀처럼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겠지만 튀어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재지정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뭐 위원회 열어서 심의하고 재지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해제, 평가, 후 또 검토 이런 식으로 조금 일부 이렇게 해제해 보면 어떠냐라는 게 또 지규현 교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누르려고 했던 규제는 풀면 당연히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풀었는데도 안 튀어오른다면 누르지 못했었구나. 그렇지. 네. 라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안 튀어오르면 잘못된 거였지. 튀어오르더라도 이거는 정상화시켜야지 계속 어. 누르는 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 네. 그 판단해서 푸는 거지. 네. 이거 쓸모 없을 거예요. 풀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왜 눌렀어요? 아니 저 궁금한 게 토지거 예전에 이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예, 야 예. 법으로 이거로 사유재산을 이렇게 뭐 사람 알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는데 그때 합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합헌이 그렇습니다. 나온 취지는 뭡니까 그럼? 예, 이 슬라이드에 정리는 해봤는데요. 지금 예. 잠깐 보시면 두 차례 합헌이 나왔습니다. 1989년에 한 번, 그리고 1997년에 한 번. 예. 그때는 법 이름이 좀 달랐어요. 국토교 이용 계획에 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달랐고요. 일단 취지는 법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주 논리는 일단 헌법 23조에 예. 사유재산권은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유재산이란 것이 뭐 절대적인 제한받아서 안 된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도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37조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자유 권리 사유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법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정신 헌법 정신에 볼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한받는 것이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좀 가혹할 수 있으나 예. 공공법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는 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두 차례 결정이었고 조금 더 들어가면 97년에 헌재 결정문을 봤는데 97년이다 보니 그때는 한자를 많이 썼네요. 보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헌법상의 경제질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좀 뒤에 잘렸는데 헌법의 122조에 보면은 예. 국토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국토 이용을. 또 따로 헌법이 122조에 국토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규정을 해놨어요. 땅에 대해서는 네, 땅에 대해서는. 그게 약간 너무 유한한 자원이니. 예, 공적 재산이니까 땅에 대해서는 좀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122조에 또 약간 또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 제한해야지 저거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논리로 두 차례 합헌이 됐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예. 근데 이게 2% 얘기한 대로 효과가 있었느냐의 문제, 예. 또 적절했느냐의 문제 그런 게 남는 거네요. 네, 그럼. 아니 근데 당연히 여기는 묻고 반포는 뚫으면 반포가 오를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반포에 집이 있었던 걸까?
아 진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전에 그 토로대에서 나왔다는 네. 그 용역 결과가 좀 발표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쨌든 좀 해제할 만한 걸 고려할 타이밍이다. 네. 뭐 그런 주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예. 송파구청장이 연초에 올해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련 법에 해당 지자체장이 허가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걸 요청하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것도 진짜 애매하다. 예. 그리고 지금 안 대표가 살고- 말씀하신 예. 그 서울시가 그냥 해제하긴 좀 그러니까 예. 작년 하반기에 그 학자 2명 아까 말씀드린 지기현 교수하고 이창모 한양대 교수한테 각각 용역을 맡겼는데 예. 용역의 보고서는 비공개 상태라서 제가 전화를 해서 두 교수한테 이제 구두로 말로 들었는데 뭐 취지는 그러합니다. 이창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한 2, 3년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었다. 예. 초반에 한 집값을 한 8, 9% 누르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다음에는 그냥 점진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게 좀 논리가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2%도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해제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게 누르고 있다 이런 논리가 돼야 이게 더 해제할 논리가 되는 건데 예. 뭐 요즘은 별로 효과 없네라고 하면 그럼 뭐 이래도 효과 없고 저래도 효과 없으니까 안 풀어도 되잖아라는 논리가 될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반대로. 그거는 약간 선뜻 이해는 안 됐어요 저도. 그렇고 지기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시에 제출한 비공개 용역 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래도 없애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효과도 없을 걸 왜 그걸 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으면 더 문제지. 어떻게 효과가 보면. 없으면 빨리 해제. 이거는 효과가 있든 없든 짧게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그렇지. 풀어야 스팟으로 된다. 딱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하고 딱 풀었어야지. 빨리 풀어야 이걸 된다는 5년씩 거지. 갖고 있는 거는 좀 특히 뭐 모르겠네. 야 풀었다가 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묶어놔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건가? 무책임한 네, 겁니다. 무책임한 것 같고 아. 해외에서도 이런 입법례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것 같다고 필요할 하더라고요. 경우에 국민의 재산을 당연히 국가가 규제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규제했으면 그 순간부터 째깍째깍 굉장히 미안해야지. 아유 뭐 괜히 불안한데 그냥 묶어두지 뭐 불편한 거 없잖아. 아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 뭐 불편한 거 없는데 왜 묶어? 불편한 게 왜 없어요? 불편한 건 라는 있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불편한 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 제도가 어.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 산단 조성한다 그러면 미리 뭐 투기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미리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서 예. 보상가를 올려서 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런 걸 프리즈 딱 동결시켜 놓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올해 1979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도심에 아파트 값을 누르는데 쓰는 게 맞느냐라는 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 기대감만으로도 일단 살짝 올랐어요.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는 후보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지난주에 송파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긴 한다라는 게 예.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남은 내용이 하나예요. 아까도 2%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효과가 과연 있었던 거냐, 과거에 좀 있었느냐, 실증 없었느냐. 분석이 있는 거냐라면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지금은 전북대 교수인 김하영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우리 코엑스 그쪽에 보면 2020년 6.17 대책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 여기 지정된 곳과 요 경계 바깥 곳,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를 국토부 실거래가로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 네, 옆에는 500m 되고, 차로 갈렸던 지역. 네. 보면은 0이 이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0이 이제 경계죠. 예. 그리고 요 안쪽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묶인 데고 요 바깥쪽이 이제 거리별로 쭉 나래비가 돼 있고 예. 세로축에 이제 상승률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인근은 덜 올랐고 당연히 지정된 곳은 내렸다. 예. 그리고 멀어질수록
뭐 이 보고서에선 다 가져오진 않는데 노도강이라고 뭐 노원구 이런 데를 예를 들었는데 멀어질수록 좀 상승률이 좋았다. 그래서 초반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가격을 누르는 효과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예. 있었다라고 계량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교수 말은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 예. 다만 아주 주변부는 조금 같이 떨어졌다. 아주 인접한 500m 이내 이런 데 같이 떨어져서 일종의 전이 효과 같은 것도 있었다. 예.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오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일단 효과는 있었고 이제는 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연구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이제는 좀 다시 이 제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전에도 사실은 풀려고 해도 지금 서울시 입장도 다 푼다는 건 아니고 네. 일부는 풀고 또 일부는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럼 송파는 풀고 다른 데는 놔두면 우리도 풀어 또 날릴 텐데. 예, 뭐 그런 어떤 희비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예. 지금 서울시의 그 보도자료 언급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정보 유통이 일어나서 예. 재건축이면 뭐 갭 투자나 그런 거에 대한 뭐 알레르기가 걱정이 있기 있어서. 때문에 걱정이 예. 있어서 지금 송파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추정일 뿐이에요. 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목동이나 압구정 쪽에서는 좀 우리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서운해한다는 그런 어떤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도 접할 수가 있었고 예. 강북의 경우에는 사실 모아타운 그 소규모 지역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곳은 지난 6일에도 모아타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북의 일부는 또 지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해제를 안 하겠다는 약간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슈,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곳은 일단 이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어떤 해제 플랜에는 조금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잘은 몰라도 모아타운 같은 곳은 묶어야 될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모아타운은 자꾸 들어오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근데 이슈라서. 다만 그게 이제 권리 산정일이 지나고 나면 뭐 풀어줘야죠. 뭐 그 이후에 매입하는 건 네. 의미 없는 시점에 오면. 예, 예.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풀어야지. 본인들 불편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치했을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한지도 모르고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아유 저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 좀 불편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예. 한 5년? 그런 게 문제다 그런 게. 5년 된 거예요? 뭐 지금 묶은 지 2020년 6.17 대책 잠삼 대청은 한 5년 됐죠. 5년. 그리고 목동, 압구정, 여의도, 성수는 4년쯤 됐습니다. 빨리 풀었으면 반포만 오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안 대표 말씀 중에 그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그 잠삼 대청 그러니까 잠실, 송파, 대치, 청담 중에서도 재건축 이슈가 살아있는 곳. 예. 잠실주공 5단지 롯데월드 맞은편 예. 거기하고 음마 아파트 어. 이런 것은 조금 해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예, 있으니까.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너무 과열될 수 있다. 음마 아파트 같은 예, 경우는 예.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 이런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 참 애매하네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하고 네. 또 지자체에서 풀어주세요 하면 또 풀어주기도 하고 네. 애매하긴 하군요. 이프로 말씀처럼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무슨 금과 옥조처럼 하니까 지금 5년 동안 끌고 온 거잖아요. 예. 뭐 저는 지교현 교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는데 풀건 좀 선별적으로 빨리 툭툭툭 풀고. 풀어보고 그래야 뭔가 또- 부작용이 나면 뭐 무슨 대역죄를 진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좀 부작용이 나네요. 그러면서 다시 지정하면 됩니다. 음. 예, 그렇게 운영을 플렉서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슨 이걸 올리면 부동산 폭풍의 주범이 될까 뭐 이런 것처럼 아하.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산권인데 그렇게 제약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차라리 아예 언제까지만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딱 시한을 봐가지고 얘가 주식시장도 너무 과열되면 이렇게 프리즈 이렇게 예. 거래를 멈추는 것처럼 예. 약간 그렇게 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네요. 예. 그러면 좀
훨씬 지정할 때도 부담 없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시장에 과학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책하는 분들도 아직도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내지는 대학교 때 생각한 그냥 미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왜 오를까 생각해 보면 그게 새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도 그 격차를 두고 올라가는 거고 이 격차는 재건축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각종 규제의 함수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면 재건축 가격도 안 오릅니다. 쥐가 변신해봐야 새 아파트인데 왜 오르겠어요. 그런데 잠실에서 예를 들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묶죠. 그러면 투자금이 어디로 가요? 새 아파트로 가겠지. 재건축 아파트를 풀어줬으면 재건축 아파트로도 가고 새 아파트로 가니까 새 아파트가 요만큼만 오를 걸. 재건축 아파트는 묶어놓으니까 새 아파트가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오를 폭이 더 생긴 거죠. 본인 임기 때는 안 오르겠지. 묶어놨으니까. 언젠가 풀리는 순간 이 점프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집값 잡는 거예요? 내 임기 때만 신문에 안 나고 싶은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그 말이 맞다면 이번에 풀면 팍 튈 것 같은데.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이고 원리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국민의 여론은 야 재건축 아파트 규제하고 묶는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당연히 해야지. 어이 잘한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잘한다고 칭찬 들어 내 임기 안에는 튀지도 않아 뒷감당은 뒷사람이 알아서 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해 묶어 뭐. 이 프로 말이 참 맞는데 진짜 풀었을 때 탁 튀면 부담은 부담이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나라도 잘 된다. 그게 너무 오래 묶어놓으니까 그렇지. 조금씩 빨리빨리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풀려니까 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 네. 네, 여기까지. 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